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순서입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거제입니다. 고현준님, 전민기님, 좋은 하루 만들어 보아요. 유튜브에서 먹갈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거제가 지금 구름 한 점 없군요. 네. 우리 집 베란다에 제비가 집을 짓고 있어요. 아침마다 제비의 쥐적임으로 눈을 떠서 곤유부 됐습니다. 화이팅! 와. 6814님. 어디에 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사실 못 찍게 하는데. 그래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최근에 제비를 본 적이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제비가 집을 짓는다. 예전엔 참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요즘은 보기 힘든 광경을 우리 6814님은 집에서 보고 계시는군요. 정덕진님은요. 결혼 20주년 아침이네요. 잘 버티고 있네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버티다라는 단어에 눈이 딱 가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결혼 20주년. 진짜 축하드립니다. 박윤희님은 시험 끝난 딸아이들 데리고 군산에서 출발해 대전 야구장 갑니다. 모처럼 신나게 응원하며 스트레스 풀고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두산 한화전 그렇죠. 오늘 하거든요. 어디 팬이신지 하나 팬이신가요? 어제 또 한화가 잘했더군요. 네, 이겼죠. 예. 대전이 요즘 작년에 굉장히 한화가 잘했었는데 올해 약간 주춤한데 또 응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신나는 하루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 살펴볼까요?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 일본과 베네수엘라 관련 국제 뉴스 그리고 최근 이슈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의 중심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두 법안에 대해서 비판했죠.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 반응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다라는 반응,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라면서 비판하는 반응 이런 식으로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문 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귀국한 뒤에 법안 추진에 추가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 이후에 또 어떤 반응들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들은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 또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이런 말을 내놔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헤드라인 정했습니다. 민주주의 위배, 청와대 반기를 든 검찰총장이라고 정했네요. 네, 검찰 소식을 좀 더 보도록 하죠.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네요. 네, 검찰 동물국회 수사 총선 판 뒤흔든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무더기로 고발당했죠. 그렇다면 이제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이제 선고를 받으면 벌금 500만 원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이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5년에서 10년간 선출직 공무원에 나갈 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피선거권 박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예. 이것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이 여의도가 아니라 법원 검찰이 있는 서초동이 좌우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2012년에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의 묘한 운명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뉴스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일보는 일면에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가 즉위식 마치고 아키히토 상왕 만나기 위해서 차에 탄 모습 실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행사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베네수엘라 관련 소식이고요. 조선일보가 일면 사진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 혼란 극심, 마두로 정부 향해 총 겨눈 군인들. 지금 마두로 정권 퇴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하고 마두로 대통령 측 병력이 대치하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 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정치 상황도 이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겪는 그 혼란스러움과 힘겨움은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요. 베네수엘라 정국이 마두로 정권 퇴진 요구하는 시위로 지금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이 외신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썬킴 교수가 출연을 하는 날이죠. 지구촌 TMI에서 외신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겨레는 정보경찰 관련된 헤드라인을 뽑았군요. 네, 정보경찰 서울시장 보선 때 나경원 비선 캠프처럼 활동이라는
헤드라인 정했습니다. 2011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정보경찰이 여당이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비선 캠프 역할을 자임했던 경찰 내부 문건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뭐 야당 후보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야권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선거 판세도 분석하고 박원순 당시 상대 후보를 공격할 색깔론도 제안하고 보수 언론 활용한 여론전 제안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찰이 된 정보 경찰 기능의 축소 또는 폐지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경향신문 볼까요? 11.6 김재규 사진 출신 부대 다시 건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1.6 사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죠. 이 주역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과 양력이 현재는 육군 홈페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게재한다는 소식이고요. 40여 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휘관 사진에 차별 두지 말고 전부 게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년 전에 육군이 먼저 검토했었는데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지금 6256 끝번호 쓰시는 분께서 옆에 있는 방송사죠. CBS의 진행자께서 권유부 문자가 CBS로 도착했다고 하시네요. 저희 권유부 문자가 그쪽 방송국으로 갔나 봅니다. 그걸 듣고 있다가 여기로 또 제보를 해주신 거네요. 그걸 듣고 이쪽으로 제보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 지금 저쪽 채널에서 지금 권유부가 얘기가 한번 됐다는 얘기니까 저희도 얘기를 해드려야죠. CBS 이 시간이면 굿모닝 뉴스 이강민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문자 메시지 저희에게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샵 1035 우물정 1035 또 SBS 고릴라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해 보고요. 자,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네, 알몸 소화기 난동이라는 토픽이 상위에 있습니다. 심야에 그 부산 도심의 한 건물에서 알몸 상태로 소화기 난동 부린 그 인물로 추정되는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난달 말에 부산의 상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옥층 옥상에다가 옷과 신발 벗어두고서 알몸인 채로 계단을 통해서 건물 아래로 내려가면서 뭐 3층 벽면 화재 경보기 회산하고 비상 계단에 있던 소화기 집어들어서 마구 뿌려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여성이 왜 알몸으로 도심 건물에서 소화기를 이렇게 뿌려대면서 난동을 부렸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연인지 관심 가지면서 뉴스 토픽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떤 이유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토픽은 논의인데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있고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 주변에도 논이 사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뜨고 있는 그런 건강 식품인데 이 논이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는 논란이 작년 말부터 있었고 식약처가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20개 넘는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석 달 동안 88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했는데 22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이 됐고요. 이게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진 뭐 가루나 환 이런 것에서 나왔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거 이제 말려가지고 자석에 됐더니 진짜 쇳가루가 달라붙더라고요. 또 논이 주스가 워낙 요새 인기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물을 탄 논이액을 판매한 쇼핑몰 지금 36곳도 적발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제품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해당 제품이 갖고 계신 제품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한번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식약처 홈페이지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인데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안타까운 뉴스 이후에 계속해서 좀 힘든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중학생, 여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식이 어제 뭐 계속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폭행 미수를 신고한 12살 의붓딸을 보복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 친엄마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지난 몇 년 동안 친아버지하고 이붓아버지 집을 오가면서 생활했는데 알고 봤더니 친아버지로부터도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충격적이더군요.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했고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린 사실도 확인됐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좀 수사도 늑장으로 이뤄지면서 문제가 됐고 학생은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가정이나 사회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12살 소녀의 비참한 죽음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도의 뜻을 보내죠. 12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 세월 동안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예.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낯설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외신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지구촌